보통 저희는 중고차를 하기 때문에 가성비, 저렴한 수리 이런 업체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또 일반 카센터에 가는데 여기는 블루엔즈입니다. 현대 서비스 센터예요. 사업소는 아니지만 블루엔즈,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현대 간판을 달고 있는 블루엔즈인데 오늘 여기다가 저희 차를 맡겨놨습니다. 왜 카센터를 안 가고 블루엔즈를 왔는지, 또 어떤 경우에 서비스 센터를 가야 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. 이게 과거에 수리했던 내용이에요. 네. 그 에어백 뜯었을 때. 네. 그리고 이 배선 작업을 좀 어설프게 했다. 그러면 그래서 그게 일반 카센터에서 쓸 리는 없는데. 이거는 아마 이전에 렌트였으니까 네네네. 협력업체에서 했을 거예요. 네. 근데 그때는 그럴 필요도 없는 게 보증 기간이 남으면 보통 현대로 그냥 가지 않나요?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. 현대 대리점도요? 협력업체가 네. 렌트 회사 자체 그 공장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일괄적으로 서비스 센터 굳이 안 가고. 네. 맞아요. 저 카니발 저거 렌트거든요. 하자. 어제 기아를 갔어요. 에어컨이 안 나와갖고. 저게 21년식인데. 근데 엔진오일 언제 교환했냐? 3만 킬로더라고요. 없대요 이력이 한 번도. 깜짝 놀랐어요. 현대캐피탈 같이 좀 큰 렌트 회사는 네. 자체 공장이 있어요. 서비스 센터를 안 와요. 자기네가 다 해버려요. 아. 이 차도 오늘 저희가 처음 등록한 거예요. 현대예요? 네. 그동안 그러면 렌트였기 때문에 다 거기서 한 거고. 그렇구나. 이쪽 작업이죠. 저는 요 위에 있어요. 위쪽에요. 네. 커튼 에어백 그러니까 배선이. 결과적으로 B필라하고 C필라를 네. 뜯어야지 이 안쪽에 이거 천장 터트리고. 그쵸. 작업을 가능해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고등 안 나오고 네. 작업 완료됐고. 그러면은 배선 작업이 된 거네요. 네, 그쵸. 모듈은 멀쩡하고 다행히. 모듈이 나갔으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. 모듈이 나갔으면은 일단은 모듈 부속 가격만 거의 근 30만 원. 네, 다행히 마무리를 했습니다. 이게 저희가 몰랐거든요. 맞잖아요. 보통 몰라서 이렇게 정비하러 온 다음에 리콜이 있으면 해주시는 건가요? 네. 이것도 그냥 딴 데 가서 못했어. 카센터 가서. 맞잖아. 리콜을 받았잖아. 이걸 받아야지만 차가 어쨌든 안정적으로 되는 거니까. 봐봐. 이게 우리가 그 에어백 때문에 좀 고생을 했잖아. 경고등이 갑자기 뜬 거 아니야. 이게 뭐 연식도 얼마 안 됐고. 몇 년식이니? 19년식 2019년식 키로수는? 2만 키로? 킬로 때문에. 와, 키로수도 얼마 안 되고. 근데 갑자기 에어백 경고등이 뜬 상황이었잖아. 그래서 너가 처음에 카센터 갔을 때 네.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? 일반 카센터. 일반 카센터는 이제 오른쪽 커튼 에어백이 문제가 있다. 대신에 이거는 이제 뭐 배선이 문제인지 아니면 모듈의 문제인지 둘 중에 하나가 문제 있는데 시간도 소요도 오래 걸리고. 며칠 얘기했어? 보통 최소 3일이라고 3일. 3일 정도 얘기를 했고 길게 되면은 뭐 더 길게 될 수도 있다. 근데 보통 한 3일 정도면은 에어백 끝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. 비용은? 비용은 모듈 같은 경우에는 한 4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고 배선 작업은 일단 그 점검 비용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점검비랑 포함하게 되면은 시간이 길면은 아마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그런 식으로 카센터에서 얘기했다는 거잖아. 그렇죠. 그리고 3일 걸리는 이유가 그걸 보낸다고 그랬잖아. 네, 이게 에어백 문제다 보니까 일반 카센터에서 할 경우에는 에어백 건드리 버리면 다 터지니까 에어백을 전문으로 하는 데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나 거기서 살짝 의심되는 게 뭔지 알아? 지금 방금 여기서 수리했잖아. 일반 카센터에서 이런 현대 블루엔즈로 보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우리 10만 원 나왔잖아. 네. 그리고 2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것도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 걸리니까 3일 걸린다고 하고. 이거 지금 우리 얼마나 걸렸어?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. 1시간 반, 2시간? 2시간 정도 네, 걸렸잖아. 그 정도 걸렸습니다. 아침에 와갖고 지금 끝났잖아. 아침에. 네네. 점심시간이고 여기. 그러니까 이렇게 안 알아봤으면 당할 뻔했지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당한다기보다는 시간과 비용을 더 지출할 수도 있었지.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오기 전에 일반 카센터를 갔었잖아. 근데 거기서 시간과 돈을 좀 버릴 수 있었단 얘기야. 그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일반 카센터를 가는 거랑 이제 제조사 브랜드 서비스 센터를 가는 게 무조건 일반 카센터가 싸고 제조사는 비싸다. 이런 공식을 생각하면 안 돼. 경우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고 수입차도 마찬가지야. 그냥 뭐 센서 문제라든지 그냥 뭐 배선 문제, 특히 전기 관련된 문제는 오히려 거기에 이제 정확한 장비 그리고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저렴하게 수리를 하는 경우도 많아. 근데 일반 카센터에서는 수리를 못해서 다른 데 보통 보내는 경우가 있지. 이런 경우에도 에어백 수리를 일반 카센터에서 보통 잘 안 건드니까 하는 데도 물론 있겠죠. 하는 데도 있습니다. 경험 많은 데는. 근데 일반적으로는 에어백 전문 업체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현대 블루엔즈 친한 데다가 보내갖고 그래도 그분들도 고생하셨으니까 비용 좀 더 받아야지. 맞잖아. 알아봐주고 보냈고 저는 그게 부당 비용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. 카센터에서 여기 다른 업체로 보내서 그 나온 실비보다 더 받는 거는 부당 비용, 과잉 청구 이런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. 왜냐면 그분들도 거기다 전화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는 그런 책임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는 정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비쌀 수 있다는 거 그걸 알고 저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
저희가 렌트카다 보니까 기아 자동차의 에어컨 수리로 갔습니다. 근데 렌트카다 보니까 엔진 오일 교환을 기아에서 안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확인하고 이제 기아에 제가 등록을 하고 엔진 오일을 그때부터 교환을 하면서 체킹을 할 겁니다. 그런 식으로 기아 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들어갔던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에어컨 수리 때문에 일반 카센터를 갔던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생겼어요. 그리고 심지어 무상으로 받았습니다. 왜냐? 보증 기간이 남아 있었어요. 그걸 또 모르고 그냥 일반 카센터 가서 돈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산타페 점검과 수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AS를 해드린 건데 에어백 경고등이 나왔던 상황이었고 저희가 알아봤을 때 카센터에서는 좀 비용이 생각보다 비쌌고 잘하면 뭐 모듈까지. 그래도 어떤 데는 이럴 거 아니야. 맡겼는데 배선 문제인데 정말 나쁜 데는 모듈 문제라고 하고 배선도 갈아봤고 모듈도 했다. 더블 청구를 할 수도 있잖아.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. 지금은 그렇게 나쁜 업체가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이거 경고등 하는데 수리비 70만원 80만원 이런 기록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. 내가 이것 때문에 알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한 70만원 들었대. 똑같은 증상으로. 네, 저희 10만원에 현대 서비스 센터 와서 했습니다. 물론 여기 작업자분께서 굉장히 잘해주신 것도 있고요. 같은 블루엔즈라도 같은 오토큐라도 작업자분들의 역량 서비스 마인드 실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서비스 센터에도 친한 분들을 만드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의 교훈 비교해보자. 그리고 한 군데 말만 듣지 말자. 그리고 야, 2만 킬로 탔다고? 정확히는 3만에 가깝게. 3만? 어쨌든 19년식에 3만? 근데 에어백 경고등이 들어온다는 거 현대자동차 좀 더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. 아쉽다. 여러분들의 중고차 카라이프 예스 할 때까지 도와드리는 예스가 김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없어졌지? 네. 이거 가솔린이라서 엔진 소리 되게 좋다. 그러니까 차는 좋은데 그 경고등 하나가 아쉬웠던 거잖아, 맞지? 잘 해결됐으니 다행이다. 한 가지 아쉽고 조금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면은 저 상황에서 이제 뜯어봤잖아요. 근데 작업자가 이건 배선 문제인지 알아요, 보통. 근데 그거를 모듈 문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작업비가 10만 원이야 40만 원이야 거기에서 갈려지는데 솔직히 저희도 모르죠. 작업하는 걸 따라가갖고 이렇게 뜯어있는 걸 다 보고 뭐 확인할 수 없잖아요.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. 이거를 그냥 양심에 맡겨야 한다는 게. 제조사 브랜드 AS 센터들도 가끔 실수하고 악의적으로 하는 데가 가끔 있어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.